한양대 의대 명예교수 김승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 건강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뇌 건강도 잘 유지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대뇌가 있고 세리브럼이라는 대뇌가 있고 또 뒤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큰 게 대뇌고 작은 게 소뇌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척수 신경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1. 기억력 감퇴는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또 둘째, 두뇌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능지수 측정이다. 셋째, 머리를 단다는 것에 세게 부딪혔는데도 기절하지 않았다면 두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4. 우울증 정도는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감퇴는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력을 어쩔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은 아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억력 감퇴가 되겠습니다. 또 두뇌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능지수 측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감성지수라든지 이 사회성에 관한 지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머리를 단다는 것에 부딪히면은 나도 모르게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머리에 그러니까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권투를 금지를 하기도 하죠. 또 우울증은 사실 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은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든지 주위 분들과 협력해서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꿍꿍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화하는 뇌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듯이 머리도 나이가 들에 따라서 노화가 되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 노화 관련 질환으로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작은 뇌졸중일 것입니다. 뇌졸중은 작은 뇌졸중에서 큰 뇌졸중 뭐 이런 게 있고 또 기억 관련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죠. 최근 연속극에서나 영화에서 종종 주인공들이 보이는 거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겠는데 아마 나이 들어서나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이 뭘까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암일까요? 사실은 치매를 다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 앓음으로써 치매가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 관련 질환이 있고 또 어떤 물질 중독 또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먹는 그런 탄수화물 중독 그런 질환도 있고 또 성격 관련 질환 이런 질환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지만은 2020년에 벌써 거의 100만 례 가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진단하는 면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우선 뇌졸중을 보시겠습니다. 뇌의 기능이 졸지에 중지되었다. 그게 바로 뇌졸중인데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겠고 출혈이 되어서 그러니까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출혈을 일으키면 바로 뇌출혈, 뇌경색과 뇌출혈, 바로 뇌졸중이 되겠고 그렇지만 이런 병이 전조 증상이 참 발견이 어렵습니다. 증상이라면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지나고 바로 뇌를 젊게 하는 작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장을 운동시키듯이 뇌를 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뭐 재외국을 한다든지 실제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뇌를 운동시켜야 되겠고요. 또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식품을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역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스트레스가 또 없으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여서 나쁜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보조식품을 잘 활용을 하고 먹고 전문가, 뭐 의사분을 만나든지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고요. 머리에 안전, 요즘 자전거 많이 타죠. 헬멧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또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뭐 4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증가 이렇게 하는데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도 꼭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뇌혈관에 좋은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HDL, 헬시 콜레스테롤을 돕는 착한 기름이 바로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오메가3였더니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셋이다 뭐 이렇게 우습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몸에 좋은데 거기에는 이제 그 뇌 신경 세포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뇌 기능 유지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나이 들어서는 자꾸 살찐다고 굶고 그러지만은 이런 오메가3를 포함한 그런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적어도 2번은 생선 한 토막씩 섭취를 하고 그럼으로써 혈관 속의 나쁜 지방을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그 뼈 관절 근육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그 자체가 뼈가 있고 또 관절이 있고 근육이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집으로 말하면은 그 어떤 골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206개의 뼈가 있고 또 각 기관 그 부위마다 관절이 이렇게 있죠. 또 퀴즈가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그 퀴즈인데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또 2번째 뼈는 나이가 들면서 일정한 속도로 약해지는 구조물이다. 셋째 남자에게는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부상을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동이죠. 부상이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이죠. 또 뼈는 나이가 들면서 일정한 속도로 약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젊은 사람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도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은 그 골량의 감소와 골 조직의 약화에 의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계단 이렇게 내려오다가 삐끗해서 골절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바로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격히 그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운동량이 부족하다든지 일조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과도한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을 경우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훨씬 빨리 진행될 수가 있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왼쪽 정상은 상당히 그 단단한 뼈로 이루어졌죠. 우측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가늘어져 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게 어떤 이렇게 빻아 보면은 왼쪽은 상당히 그 양이 많은데 비해서 오른쪽은 굉장히 양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대의 건강한 사람과 또 60대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뼈 그 조직이 한쪽은 치밀하고 오른쪽은 엉성한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노인이 다 이런 건 아니고 그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0대 못지않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인이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절 사용의 증가로 관절 연골이 다 없어지고 약해지면서 관절의 변형과 통증이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연골이라면은 뼈와 피 사이의 그 충격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무릎에도 이
연골이 있고 그러는데 선진국 노인에게서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만성 진행성 질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노인 그 퇴행성 관절염 수술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음인자로서는 이 노령, 비만, 관절 이형성증, 외상, 뭐 여러 가지 그 특수 또 직업을 가진 사람은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디스크도 많죠. 허리 디스크 여기 보시면은 이게 쭉 우측에 이 사진에서 이렇게 추간판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신경을 눌러 가지고 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허리 디스크가 생기죠. 아마 허리 아픈 사람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이런 디스크 뭐 극복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디스크를 뭐 거기 신경을 안 누르게 하는 수술보다는 어떤 허리 보호대, 이게 허리를 디스크 주위에 그 근육을 강하게 만들면 바로 그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이제 하나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 퇴행성 관절염인데 제가 이제 텃밭에서 동사를 짓는데 일을 많이 하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그 변형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조상들께서 평생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아마 골 관절염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참 자식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란 이유는 또 키우고 학교 보내고 보살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사진 찍으면 이렇게 관절들이 상당히 그 변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엑스선 사진이 되겠는데요. 또 무릎 관절이 상당히 그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 사진이 이게 정상적인 무릎 사진인데 비해서 오른쪽은 이렇게 상당히 좁아져 있고 이게 점점 진행되면은 이렇게 돌출된다든지 또 이렇게 한쪽은 좁아져 있어가지고 관절 그 움직임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움직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많이 진행된 무릎의 골관절염 엑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인공 관절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관절도 그렇죠. 고관절도 이렇게 그 엑선 사진이 되겠는데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관절과 관절 사이의 그 공간이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인공 고관절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육을 잘 만들고 또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 뭐 재테크 얘기가 나오는데 근육 테크 성공하는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뭐 계란, 황태 중요하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많이 있으니까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이제 젊어서부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젊어서 하면 근육량이 더 효과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서 나이 들어서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나이 60 이상에서도 운동을 하면 이렇게 근육량이 많이 유지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운동을 계속해야 된다. 뼈 관절 근육을 젊게 만드는 또 역시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운동은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에서는 특히 근력 강화 운동, 아령을 한다든지 역기를 든다든지 또 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죠. 또 요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음식으로서는 칼슘, 비타민 D, 햇빛도 쬐고 아까 오메가3 나왔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 뭐 그건 이제 연어나 참치 같은 생선, 홍합, 호두, 아마씨, 아보카도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C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절에 좋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파인애플 침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모든 변화 다 좋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발도 맞는 걸 신고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생각은 크게 행동은 더 크게 관절 근육을 젊게 만드는 작전도 역시 더 큰 행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도 운동이 좋다고 과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배드민턴 회원이고 하는데 너무 배드민턴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그 어깨나 그 무릎 관절이 손상된 사람도 있고 수술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마라톤 이거 참 해로울 수가 있어요. 러너스 하이라고 해가지고 마라톤을 한 30km 이상 뛰면은 막 베타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그 쾌감으로 뛰는데 관절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저혈당이 너무 지나쳐서 아주 그 머리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운동은 안 좋다. 너무 또 승부욕이 그냥 불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몸을 혹사시키죠. 정형외과 보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운동법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 손상, 저도 이게 수술을 받았는데 손상, 또 무릎 관절염,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무릎에도 이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이게 그 물렁뼈가 있는데 거기에 손상이 잘 오게 돼 있죠. 운동을 과도하고 뭐든지 아이가 지나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만 적게 하는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 그래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반월상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은 이 연골이 파열되고 그래서 그럴 때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진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유엔 평생 연령 보고가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유엔 평생 연령 보고에는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 노년은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 그러니까 그 우리 생각이 나름인데요. 뭐 66세, 79세 아주 중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00세 이상이 장수노이다. 과거에 비해서 건강해졌는데 여러분들이 나이에 곱하기 0.8을 곱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80세다 그러면은 88, 64 나는 64세이다 하고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그 연세대 명예교수님 보시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는데 참 젊은 저희들이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은 바로 젊게 살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젊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건강하기 위한 원칙을 이제 이 상을 정리해 보면은 금연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음주를 절제를 하고 절주를 하고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약간 숨이 차야 된다.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숨이 좀 차야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은 조절을 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를 함으로써 하고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고 또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암은 사실은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됩니다. 암은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암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가면은 다 퍼진 다음에 하면 그때는 치료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1기, 2기, 3기는 치료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병원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 뭐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한다든지 또 치아 건강도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막 화를 잘 내고 핏대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잘 승화하고 또 이렇게 물리치면 아주 건강에 아주 유익한 큰 손상이 없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